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미성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이 지난해 불거지면서 관련법이 개정되고 징역형을 받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성착취물을 거래하거나 소지한 이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최근 잇따르면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8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채팅앱을 통해 음란물 판매자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230여 개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착취물을 보관한 시기가 지난해 6월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법 개정 전인 것도 형량이 낮게 나오는 데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 이후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피고인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N번방 사건의 가해자가 제작한 270여 개의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지난해 8월까지 소지한 20대 남성이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성착취물을 보관한 점이 인정됐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과 청주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성착취물을 거래하거나 소지한 이들이 최근 비슷한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을 받도록 양형 기준이 상향됐음에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높아졌더라도 판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죄질을 판단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를 만들 이유도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소지 자체도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성착취물 제작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이 때문에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평창 도암호가 수질 개선은커녕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MBC의 보도 이후 이 도암댐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인데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협의체 구성 등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과 얼음이 녹고 봄을 맞은 도암호. 호수 주변에 쌓여있던 각종 쓰레기를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장비를 동원해 물 위에 떠있는 폐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건져내고 버드나무와 뒤엉켜 있는 쓰레기들도 긁어냅니다. 폐목을 제외하고도 이곳 200여 미터 구간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2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로 옆 경사지에 버려진 쓰레기는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생활 쓰레기는 물론이고 공사 자재와 침대 매트리스까지 한 번이 아닌 수차례 와서 버린 쓰레기가 더미를 이루고 있어 자루가 금세 가득 찹니다.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을 들여 대대적인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쓰레기의 실태가 어떤 것이고 어디에 포진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도 솔직히 좀 고민하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듣는 거하고 실제 나와 보니까 쓰레기 양이 좀 더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다며 도암호 수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주민들 입장으로 때는 제발 나무이다 내이다 하지 말고 협의체를 만드셨든지 어떤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든지 해서 이걸 좀 관리를 해 주세요. 이에 한수원은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지자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협의체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질 문제로 꼬박 20년 동안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도암댐. 이번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시작으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 일손 부족의 어려움이 커지자 다양한 농업 인력 지원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우선 농업 인력 지원 봉사단을 운영해 도내 관공서와 사회단체, 대학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새로 설치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구직자를 상시 모집하고 농작업 인력이 필요한 농가와 연결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시적 계절 근로 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중개 수수료가 저렴하고 광고비 부담이 없는 농어촌 민박 통합 예약 시스템을 오는 7월에 출시합니다. 강원도형 농어촌 민박 예약 시스템은 중개 수수료가 3%이며 광고비와 입점비는 따로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강원도 농어촌 민박협회가 기본 시스템을 구축했고 한 기업이 시스템 고도화와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맡습니다. 강원도는 예약 시스템이 출시되면 수수료 절감 효과로 연간 최대 107억 원이 민박 사업자의 소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만 75세 이상 고령층 14만 6천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오는 4월 1일 춘천과 원주, 강릉과 삼척을 시작으로 18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해 이 춘천 봄내체육관 등 각 시군별로 마련된 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강원도는 이장, 통장, 반장 등이 접종 대상자를 찾아가 동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 65세 이상 74세 미만은 5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예정됐던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귀향이 3년 더 미뤄질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지광국사탑이 6년 동안의 보존 처리를 마치고 올해 말 제자리로 돌아올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탑과 한 쌍을 이루는 지광국사탑비에 대한 보존 처리가 결정되면서 탑 이전 시기 변경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광국사탑비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해체 이전에 보존 처리가 진행되고 오는 2024년 상반기에 지광국사탑과 탑비가 함께 원주로 옮겨올 예정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 2일까지 기반조성 지원 사업 우리 동네 홀씨되어를 공모합니다. 우리 동네 홀씨되어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생활권 내 공간을 확보하고 활동 주체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홍천과 철원, 화천과 양구, 인제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비수해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3년 동안 1,800건을 넘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 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모두 1,80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40대의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와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 1,700대 CCTV를 활용해 불법 투기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10만 원, 폐기물 수집 장소의 투기 20만 원, 차량을 이용해 인적 드문 장소의 투기 50만 원 등입니다. 조인목 양구군수 주민소환제 실시를 놓고 서병부 도난 신고가 접수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구경찰서는 군수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 양구 유권자 15%의 동의 서명을 받은 양구청년경제인연합회가 서명부 대상자를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양구청년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7일 새벽 1시쯤 양구 읍내에 주차된 차량에 보관한 주민 동의 서명부 대상자가 사라졌고 뒷 유리창은 깨진 채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양구군수 사건 발생일이 주민 소환을 위한 서명 동의서 제출 마감일임을 고려해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국의대 교수협의회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강원대와 한림대 등 5개 의과대와 교수 5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0.3%가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증상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근육통과 피로감, 고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은 체감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접종 후 적절한 휴식을 위한 백신 공가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4월 1일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원주 치약체육관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는 주 6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지난 24일 화이자 백신 4,680회분의 수송이 완료돼 우선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의 접종 편의를 위해 임차버스를 활용한 접종자 이송 대책이 실시되며 백신 수송과 보관은 물론 접종센터 내 우발 상황에 대비해 군과 경찰이 경계태세를 강화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마을 방역단이 인제군에서 처음으로 출범했습니다. 인제군은 지역 주민의 조직적인 운동으로 코로나19를 종식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인제 지역 85개 마을 이장으로 마을 방역단을 발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인제군 마을 방역단은 다음 달 시작되는 75세 이상 노인의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마을 단위 방역 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춘천시립예술단이 기관과 단체를 직접 찾아가 공연을 펼칩니다. 춘천시는 코로나 시대 공연 사업의 일환으로 춘천시립교향악단, 춘천시립합창단, 춘천시립인형극단이 각각 10번씩 총 30번에 찾아가는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